뭐 제가 뭐 복근 이렇게 썰어까지 뭐 이야기할 건 아니고 대충 얘네들의 운동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인체 공부를 독학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책 안 봤어요. 기본 뭐 골격과 근육의 뭐 위치와 모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책을 보고 그 외에는 전혀 책을 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공부했어요.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고 움직여 보시고 하면서 재료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제 말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일단 근육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육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뭐 근육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힘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힘줄 크기 따른 그 근육 운동력, 운동력의 방향성,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시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참고가 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운동 방향은 기시에서 정지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의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거를 꼭 인지하고 들으시는 게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앞서 말했듯이 이게 정말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지는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의 복행근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게 있고, 근육의 기시점은 흉유근막이래요. 뒤쪽이에요. 등 쪽이에요. 그리고 정지점은 복부 전면이에요. 여기가 정지점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복행근의 운동은 어쨌든 기시에서 정지로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 뒤쪽 허리에서 복부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원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생각했을 때 기시점은 대략 이쯤이 되는데 정지점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옆구리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복행근은 이런 운동 형태를 보일까요? 우리 몸 입체니까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복행근만 본다면 얘는 우리 몸을 둘러서 회전, 곡선형 운동을 하진 않는다고 봐요. 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여기가 바로 옆구리 뒤쪽 옆구리에서 복부 전면으로 직행을 한다고 봐요. 붙어있긴 이렇게 붙어있지만 운동 자체는 그냥 직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복횡근만 있다면, 우리 복부에 복횡근만 있다면 우리 배꼽을 기준으로 수직선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상을 하게 되는 거죠. 힘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복부에는 복횡근만 있는 게 아니라 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 다음에 복직근이 있어요. 복사근은 살짝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복직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복직근의 위치는 복횡근의 정지부 전체를 덮고 있다는 얘기죠. 복직근이 여기 이렇게 위치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복횡근이 뒤쪽 옆구리에서 복부 전면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힘을 닫아버리는 형상이 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복직근은 우리 보통 표면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횡근은 심부근. 그래서 코어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한 요쯤 배꼽 밑 10cm 정도 부위에서 복직근이 심부로 들어가게 돼요. 요 밑에서
그런데 요 부위는 복직근의 기시부고 요 부위가 복직근의 정지부예요. 여기는 복횡근의 정지부란 말이에요. 복횡근의 힘이 이쪽으로 뻗어 나와요. 이렇게. 저쪽에서도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근육의 운동은 기시에서 정지로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복직근의 기시부예요. 운동이 여기서 여기로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가 정지부니까. 여기는 복횡의 가운데가 복횡의 정지. 실질적으로는 복횡근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상당히 많이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정지부의 분포도를 봐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직근 전체가 복횡근 정지부의 전체니까 복횡근 근육 전체를 봤을 때 정지부 분포도가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운동력이 기시부에서 정지부로 왔을 때 힘줄이 클수록 되받아치는 양이 커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기시에서 정지로 복횡근의 운동력이 발생됐을 때 정지부에서 이 힘을 다시 되받아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원리로만 가져보면은. 그런데 복직근이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정지부로 몰린 복횡근의 그 운동력이 수직으로 상승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 몰린 힘을 수직 상승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복직근의 운동력이 밑에서 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횡근이 코어 근육이라고 했고 호흡할 때 뭐 복횡근이 조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호흡할 때 배에서 어떤 느낌이 나야 될까요? 저는 호흡할 때 여기서 제일 많이 느껴요. 요 부위. 손바닥으로 그 아랫배 제일 밑에 부분을 뭔가 이렇게 받쳐서 쓱 밀어 올려준다? 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느껴요. 근데 제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여기 장골크 요 부위에서 마치 책장을 덮듯이 가운데로 모여지는 느낌이 든다라던가 뭐 끈이 연결돼 있어서 이 끈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느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네, 책장을 덮듯이. 그러니까 복횡근을 모으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 밑에 부분에서 위로 올려주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난 후에 복횡근이 쪼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몸은 복직근이 없다면 인체의 수명이,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보다는 인체의 수명이 현저히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직근은 복횡근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횡근과 동급이라고 봐요. 복횡근은 복직근이 없다면은 배가 앞으로 다 튀어나가는 거죠. 물론 근막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허리는 뭐 다 꺾일 가능성도 높고. 복사근 별거 없어요. 자, 복직근이 밑에서 위로 올려주잖아요. 복사근은 복횡근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회전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육적으로 봤을 때 복횡근만 본다면 곡선 운동이 아니라 직선 운동을 하지만 복사근이란 존재를 통해서 곡선 운동이 되게 되는 거죠. 옆구리를 지나쳐 올 때 복사근이 방향성을 제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복횡근의 힘이 가운데로 몰렸을 때는 복직근이 밀어 올려줘 버리는 거고. 네, 이거는 좀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원리를 갖고서 한번 근육들의 부착 위치와 기시점과 정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운동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복직근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르드바도 마찬가지고 부장가도 마찬가지고.
이 복직근의 하부, 복직근의 기시점이 치골 쪽에 있고 심부에 위치하게 돼요.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지점이 명치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배에 힘만 주니까, 힘만 주게 되면 정지점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지점에서 기시점을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명치가 치골을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요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형상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려야지. 여기가 정지, 여기가 기시부란 말이에요. 기시가 정지를 밀어내는 힘이냐, 정지가 기시를 끌어당기는 힘이냐, 이 차이예요. 기시가 정지를 밀어내게 되면은 길이가 이만큼 늘어날 수 있지만, 정지가 기시를 끌어당기게 되면은 그대로 끌어올려 버리니까 오히려 길이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꺾일 수밖에 없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차이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쭉 뻗어나가게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끌어올리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길이가 좁아져서. 끌어당기느냐 밀어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지에서 운동을 일으키느냐 기시에서 운동을 일으키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장가를 하실 때는 복부 전면을 일직선으로 쓴다고 생각하세요. 복부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복부가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널빤지처럼 이렇게 받쳐지는 느낌? 여기를 받친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작용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장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여기다 힘을 작용시키죠. 어깨로 그냥 들어 올리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근 삼형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운동력 차이에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왜냐면 폐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횡격막이 있어요. 여기에는 심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 골반 기저근이라는 횡격막이 또 있어요. 우리 코어의 위치는 요쯤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면은 횡격막이 이만큼 내려와요. 그럼 골반 기저근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내려온 만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 것보단 좀 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배가 볼록해지는 거죠. 근데 배는 되도록이면 많이 안 볼록해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야지 복직근의 기시부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공간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살짝 내려가면서 복부 쪽에 공간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복부 쪽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배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요. 하지만 얘를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코어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아랫배가 볼록해져 버리면 코어가 그냥 공중에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구라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수직 하강형 압력을 받고, 이거에 대한 저항력은 수직 상승 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운동하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갔다가 안으로 집어넣고 소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할 때 배를 앞으로 부풀리려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로드바 다노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이 자세가 안 돼요. 손가락을 펴세요. 손가락을 피면 팔이 자연스럽게 펴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빼고 가슴을 더 멀리 뻗어낸다. 마찬가지로 복부는 평평하게, 최대한 평평하게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복직근의 기시점에서 정지점으로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방향성이 다 똑같죠? 그리고 만약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표면 전방선이라는 근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